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이 나오는 이때 바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현재 어떠신가요? 자, 반등 나오는 지금이 종목 교체 등 전략을 좀 새로 짜나가게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잔소리는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 시간 좀 길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시황 짚어보고 바로 종목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내 종목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요.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텔레비전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주식잔소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후장에 저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오후장에 대한 전략, 시장 반등이 나오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정보 챙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문자와 전화도 바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좀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영재 0.21%, 코스닥 0.56%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확실히 나왔다고 느껴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자, 오늘 시황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 시장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쪽은 나머지 코스닥 쪽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세로 지금 일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출발은 그다지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기관 쪽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아마 이게 조금씩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악재는 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제 좀 점차적으로 악재에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호재에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9월 1일부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장에 있어서는 별다른 흐름들이 나오진 않고 있고,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둔화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거래 추이 내역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량으로 1조 원 이상, 만 계약 이상 매수를 했을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이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올해부터 보면 1월달과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4월달과 5월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매도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7월달에 이제 반등이다라고 해서 매수 12,000계약 정도의 매수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더 빠졌죠. 근데 8월달 들어서면서 8월 26일 날 17,000계약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외국인 쪽에서. 이때 뭐가 있었냐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0계약 이상 매수를 해줬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월 달, 5월 달에 매도 포지션을 잡고 7월 달, 8월 달에 대량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9월 달 동시만기에는 오히려 조정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좀 잡는 부분들이 낫지 않나.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 쪽으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지수상에 있어서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사실 오늘 조금 눌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조정의 폭이 좀 더 좁아진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매크로적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씩 한국 경제 쪽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보게 된다라면 초록색, 진한 흐린 선 자체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있었던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제 거의 최근 들어서 올해 고점권역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수, 검정색이 지수거든요. 검정색이 지수인데 지수는 최저점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와 시장에 대한 지수, 코스피 지수는 동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1월 달에 있는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수도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MRI 지표예요. MRI 지표인데 이건 리스크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표가 올라가면 지수한테는 안 좋아요. 역의관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MRI 지표는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면 지수는 역관계라고 했으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고점 자리대에 있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2000포인트 언저리대 이 자리대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가 좀 진입이 되겠죠. 1990포인트대 위로부터는 한 차례 매물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된다면 약 한 2025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대는 61선과 또 하나의 저점 자리대, 매물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 두터운 매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하락이 시작된 부분부터의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2020포인트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등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더라도 약 202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고점 자리대를 마찬가지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하락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적인 되돌림 자리대는 약 한 635포인트에서 한 650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색 선이 21선이잖아요. 21선인데 계속 하반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방향성을 우하향했던 부분들이 우상향을 했다라는 얘기는 조정 시에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양 시장 모두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매크로적인 지표 부분들이 서서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지난 8월 말경에 7% 가까이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일단 물론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이 멈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일단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바닥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인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한 번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한 21선짜리 때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 지금 그러면 차트는 사라져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를 바닥권역에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지수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업종 순환매가 나오든 낙폭과 대형의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와주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주도주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차트가 살아있는 거는 몇몇 게임주, 그 다음에 5G, 2차 전지 쪽도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점점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자 종목 중에 텔레칩스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자율주행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밀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깊숙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겠죠. 이 친구의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작년에 항상 두 자릿수 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매출이며 영업이익이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상은 이제 처음으로 100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섹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봐도 좋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비메모리 쪽 투자하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투자를 할 겁니다. 반도체 쪽 투자를 할 거고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원익 계열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원익 IPS가 있죠.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십시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왜 매수를 할까요? 실적 한번 볼까요? 아니 얘는 왜 작년보다 실적이 떨어지는데 이걸 왜 매수를 하라고 하지?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나네요. 1,600억 예상하고 있네요. 물론 업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일단 내년도에 매출 조 단위로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이 1,600억대의 최고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한 차례 올라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죠. ICD 한번 볼까요? ICD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죠? 사라 이거. 사라. 뭐 이건 수익 중이니까 별 얘기 필요 없을 겁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112억으로 쪼그라들었어요. 확 쪼그라들었어요.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근데 내년도 690억 예상하네요. 사상 최고 실적이네요. 그럼 안 볼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가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올라가죠. 그럼 결국 이런 종목군들 지난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 매수했으면 충분히 계좌는 살찌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HB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빠지고 있죠. 회복 단계에 있죠. 이 종목 조금 손실권역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종목군들 조정 시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 그런 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제이스택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이스택 오늘 급등 나오네요. 8%대.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사실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이스택에 근데 보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없어요. 전망치가 없어요. 연간 보면 전망치가 없습니다.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도 좋은데 한 가지 단서를 보게 된다면 2017년도에 삼성 투자했을 때 5,7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가 이만큼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여전히 쌉니다, 시장. 종목들은 여전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싼 종목군들,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면 되지. 뭔 놈의 애국 테마, 지금 다른 종목, 신성통상이며 이런 거 분명히 여러분들께 경고 드렸습니다. 빠지면 의외로 많이 빠질 거라고. 리스크 관리 때 자꾸 보시라고 했을 거예요. 많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될 거 캠시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캠시스도 빠졌다가 회복을 바로 다 해줬네요. 이유는 성장을 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반등의 폭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저 위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차후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도 되고 지금 현재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G 종목군들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가고 있고 신고가 막 나가고 있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RFHIC. 화웨이 쪽에 있어서 리스크 받았던 거 사라. 이거 실적 괜찮다. 사라. 신고가예요. 시장이 급락인데 이 종목을 갖고 있었으면 5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났겠죠. 이런 거 자랑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자랑 안 하잖아요. 왜? 힘든 거 아니까. 대신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단타 치지 말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분명히 계좌 늘어납니다. 수익 낼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뭔지 그 부분들을 보시고 종목 상담 많이 하셔야 되겠죠. 전화 상담 하셔야 되고 문자 상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대안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빼야 되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상담 요청하시고 제가 제 대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황부터 이제 성장할 종목, 성장하는 종목, 가자 종목까지 좀 리뷰 살펴봤습니다. 사실 방송 중에 이 5G 종목 다룰 때마다, 이 섹터 다룰 때마다 RFHIC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눈여겨볼만 하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었죠. 실제로 귀 기울여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50%대 수익 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이스택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늘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9% 넘게 상승하는 모습 포착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정전 멘토님의 추천 종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담이 끝난 후에 이 정전 멘토님의 추천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시장 반등 나오고 있죠. 그리고 늘 상담하실 때 하는 말씀이 하락했을 때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매도를 하고 현금화 혹은 종목 교체 등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상담 전화 특히나 다시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 많아요. 매도하려다가 상담을 한 후에 좀 기다렸더니 진짜로 수익 전환이 됐다, 손실이 대폭 줄었다 하시는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498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상담 시작하니까요. 바로바로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해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텔레비전 예, 음소거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예. 네, 지금 상담 대한광통신 5,200원에 20% 비중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맞나요? 예. 네, 그럼 바로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좀 거래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다른 아니 여기 누가 저기 수리하는 이가 와가지고 집 수리하고 계세요? 아니 갔어요 이제. 수리하는 집 수리하시는데 그 집 수리가 우선이지. 아니 센서 등이 고장이 나서요. 센서 등이 고장이 났어요. 예. 5,200원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예. 자, 뭔가 재료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6월 달경에 매수하셨어요? 언제 아유, 매수하셨어요, 그전에 했어요, 이거? 그전에. 그 전에 매수하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예. 어머니 이거 단기 고점 자리 때 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오늘 조금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데, 봤을 때 어머니. 그러면 일부 좀 줄여야 되는데 어머니 못 줄이겠죠? 아니 그래서 좀 내놓긴 내놨는데요. 4,440원에. 4,440원에? 예. 참 고가에 내놓으셨네요, 어머니. 두 번 내놨어요. 어머니 일단은 이게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대한광통신이 어떤 부분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 광섬유라 뭐 다른 경쟁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건 맞는 부분들인데요, 어머니. 예. 처음에 이 대한광통신이 상승을 했을 때는 뭐 5G 수혜주다, 광통신 교체 주기가 있어서 좋을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예. 여기에서. 또 뭐 제약주하고 또 얽혀서. 그렇죠. 그 얘기도 있고 어머니 뭐 이거 많이 아시네요. 아유 막 신경은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하락 추세거든요, 어머니. 근데 이게 예. 딱 걸려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예. 예상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 급증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부분들은 어머니 이 부분들 종목 있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절반 정도 파세요. 오늘요? 지금 절반 정도 파시고 예. 한 3,700원, 3,600원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매도했던 거 다시 사세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따라고. 어머니 단가가 낮아지겠죠? 예. 그리고 매도했던 것보다 수량은 싸게 사니까 더 수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예. 그 위에 61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위에는 241선이에요, 어머니. 요 위에는 241선인데 예. 여기 쉬었다 가는 게 더 확률이 높아 보여요, 어머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3,700원, 3,600원 요때에 다시 매도했던 거 채워 넣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걸 팔았어요. 전파기지국을 사면 어때요? 뭐라고요? 이걸 팔아서 전파기지국을 사면. 엄니, 예. 아서요. 안 돼요? 아유, 이거 15% 올라간 건데 왜 이런 걸 살라고 그래? 언니. 전에 그건 좀 재미 보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 보고 팔았다가 올라가서 다시 사는데 그게 꽉 물리면 매도 못 해요, 어머니. 맞아요. 대응을 하시게 되면 어머님이 대응을 하신다라면 어떤 종목을 사셔도 돼요. 근데 어머님 성향을 보면 대응을 못 하시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손절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니까 손절매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손절매 못 한다는 얘기가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은 좋겠지만 많이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니까 차후에 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고 올라가기 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어머님이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 좀 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수고하십시오. 상담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해마푸드 서비스에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3,020원 20%에. 3,020원에 20%. 예, 한 1년 정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중간에 많이 떨어져서 좀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네요. 예, 바로 좀 이어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래 갖고 계셨어요? 예, 아마 한 1년쯤 됐어요. 그죠? 예. 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뭐 햄버거 그런 계통이라며요. 맘스터치. 예? 맘스터치. 예. 모르시는구나, 어머니. 자, 일단은 종목 예. 선정은 잘 하셨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종목 선정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 어머니 대응을 못 하셨다가 작년에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예. 조금 더 들고 가 보세요, 어머니. 얼마 정도 매수가 얼마 정도 지금- 얼마 정도 되면 매도할까?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어머니 매수가 정도에서 한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 예. 어머니 매수가 정도에 한번 줄였다가 예. 다시 사세요. 예. 왜 그러냐면 어머님 요게 지금 3,020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요 고가가 넘어갈 똥 말똥하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점 찍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요 폭만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 때가 딱 어머니 매수가요. 예. 그럼 매수가 여기 오게 되면 다시 또 조정을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사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어머니? 네, 그러니까 네. 매수가 정도의 매도를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조정 시에 매수를 다시 하시거나 네, 네. 아니면 어머니 이 방송 많이 보세요? 예. 그럼 제가 종목군들 막 얘기해 줬죠? 예. 뭔 종목 얘기해 줬어요? 네. 할래? 어머니 안 보셨구만. 예. 어머니 가끔 안 봐요. 보셨어. 가끔 보죠? 예. 가끔 봐도 제가 매일 종목 얘기해 줬는데 어머니 자주 네. 안 보시는구나? 어머니 딱 걸렸어 저한테. 딱 걸렸어요. 거짓말하면 어떡이야. 예. 계속 보시면 예. 제가 살만한 종목 계속 얘기해 줄 거고 오늘도 한 종목 얘기해 줄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자주 볼게요. 자주 보세요.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예.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이녹스 청담소지예요. 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릴게요. 53,300원에 10%. 53,300원에 10%.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아, 글쎄, 그 자세하게 날짜는 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얼마 안 됐어요. 그.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 나서 조금 수입이 났다가 네. 요즘에 악재가 나오는 맞아요. 바람에 급락을 했잖아요. 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이라고 그럴 뻔했네. 아버님, 예, 예. 이거 투자 마인드로 보셨어요? 아니면 단기로 짧게 보셨어요? 뭐 장기든 저런 뭐 다 괜찮은데요. 저는 이거 그냥 길게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길게 끌고 가시면 예. 앞자리 숫자는 한 번은 충분히 바뀌어요. 예. 앞자리가 지금 5자잖아요. 예, 예. 6자로 충분히 바뀔 거예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6만 원 이상 간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냥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녹스 첨단 소재 말 그대로 소재 쪽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소재 쪽을 만드는데 네.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OLED 쪽 같은 경우 계속 증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소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LG는 하고 있죠. 예. 그죠? LG는 증설을 하고 있는데 뭐 3조 추가 투자한다 뭐 한다 얘기하잖아요. 예, 예. 삼성 하게 되면 그 잽이가 안 될 거예요. 3조 뭐 웃기는 소리고 꽤나 많이 예. 하게 될 거예요. 삼성은. 예. 그러면 실적 좋아질 거예요. 좀 길게 보시면.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가지고 좀 10%니까 네, 좀 네. 그냥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6만 원대 넘어갈 거예요, 이 종목. 예.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네.
제가 그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그랬는데 요새 그 삼성 부회장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요. 삼성 쪽 관련해서? 예? 삼성 관련해서요, 아버님? 예. 네. 삼성 부회장 그 사건 때문에.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좀 반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과거에 삼성 부분들에서 구속됐었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삼성전자는 신고가 갔습니다. 구속돼 있을 때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오너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이게 딱 결론이 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신문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이거 다시 뭐 재판을 하고 하는 분들 길게 되면 한 2년 정도까지도 소요가 된다고 기사에 그러더라고요. 짧은 몇 개월 이내로 나오겠지만. 예. 그리고 아마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섣불리 이거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삼성 쪽에 있어의 투자는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더 늦추면은 중국 쪽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진행할 거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긴 관점으로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한 10%만 더 매수하면 안 될까요? 10%? 예. 저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다른 저기 아버님 예. 대형주 좋아하세요? 예? 대형 큰 주식 좋아하세요? 중소형주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그런 종목만 하거든요. 자, 그럼 안전한 종목을 보게 되면요, 아버님. 예. AP 시스템이 있어요. 예. AP 시스템도 조정 시에는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되는 기업인데 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설비 투자 수혜주가 될 거고 중국 모멘텀도 있어요. 중국에 수주 받는 것도 꽤 될 거예요. 내년도 실적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오히려 좀 더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AP 시스템을 그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죠. 그렇죠. 지금 27,000원인데 예. 뭐 27,000원부터 25,000원까지 분할로 쭉 해서 한 20% 정도 사셔도 괜찮아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6929번님이 보내주신 RF텍 7,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따로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자, 7,800원에 매수하셨는데 6월에 들어가셨으면 아마 매도 타이밍이 한 번 있었는데 놓치신 것 같고 최근이었으면 아직 매도 타이밍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손실은 크지 않으시거든요. 자, 어떻게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가져가셔야죠. 네. 자, 월봉이 한번 볼게요. 월봉이가 정배열입니다. 우리의 주봉이도 당연히 정배열이겠죠. 일봉 정배열에서 깊게 조정받았는데,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자리대를 뚫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고점 자리대를. 그죠? 그러면 단순 기술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 폭만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5자리 간다는 얘기예요. 5자리. 5자리 간다는 만원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왜 갈까? 차트만 보고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차트만 보고 얘기한다 뭐 한다 하시는데 실적 보자고요. 그 누구보다 제 실적을 봅니다. 업황하고 여러분들. 적자예요. 적자인데 문제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성장폭이 꽤나 클 거예요. 왜 성장폭이 크냐? 5G 관련해서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RF텍이 삼성전자에 공급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실적 기여도가 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냥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고점 자리 때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그럼 그때 매도 관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하는 게 맞다. 그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좀 멘토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 재팬에서 일단 행사가 열리는데요. 한일 관계 사실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죠. 자, 파운드리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메시지를 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대내외에 좀 전달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도 있으시다고요. 예, 일단은 내일 파운드리 포럼이 열립니다. 근데 이미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쉬어가거나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슈나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몇몇 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보게 된다라면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텔레칩스, SFA 반도체, DB 하이텍, INC, 테스나, 네페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테스나나 네페스 맨 밑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그리고 있죠. 네페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작년 말 연초에 계속적으로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 만 원 이하에서 계속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 좋다. 투자 마인드로 봐라. 몇 번은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저희 가족분들 중에 200%가 넘는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중에 어떤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괜찮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DB하이텍은 안정적인 수익, 실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텔레칩스는 제 가자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SFA 반도체는 SFA가 인수를 하면서 흑자로 돌려 세운 기업이에요. 실적 나오기 시작했죠. INC도 최근에 각광받는 그런 기업들, 얼마 전까지 각광받았다가 급락 나왔었죠. 그리고 난 뒤에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61선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텔레칩스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파운드리 포럼에서 텔레칩스도 아마 그쪽에 가게 될 겁니다. 고객사들 몇몇 개 고객사들은 파운드리 포럼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텔레칩스예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보셨듯이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일단 기관 쪽 8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양매수를 좀 진행해주고 있고 매도에 대한 매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수급적으로 뭐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하락을 했을 때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고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죠? 절반 되돌림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오늘 안착 시도를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결국은 이 자리대가 버티고 난다라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주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익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뭐 매물 소화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뭐 13,000원대 중후반 1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수익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네페스 너무 많이 올랐죠? 제가 누차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시라고 투자하라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못 사죠 이거. 저 사라는 얘기 못 나옵니다. 그러면 바꿔서 SFA 반도체 한 차례 상승 시도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깊이 조정을 받았죠. 반등 나왔고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단기로 이렇게 하락 N자로 또 빠졌어요. 그냥 다시 또 반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걸로 보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분봉을 한번 쪼개서 보게 되면 30분봉 한번 보자고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갭상승 출발했을 때 대량 거래가 좀 터졌죠.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수령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수령 과정 벗겼죠? 그러면 30분 봉사기 정배열 초입권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령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21선 자릿대, 즉 121선 자릿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개최가 되는 만큼 한번 슬슬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숫자를 봐야죠. 얘가 근본이 있는 종목인가 없는 종목인가. 그럼 근본이 있나 없나 보자고요. 올해 400억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SFA가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죠. 올해 400억, 내년도에 500억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속 늘어나죠. 성장을 하죠. 그러면 주가는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내일 대비해서 한번 조금씩 서서히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의 수익은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2019와 관련해서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테스나 네페스 이미 너무 올랐고 또 조정이 딱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 하지만 텔레칩스와 SFA 반도체는 수익 관점에서도 괜찮고 좀 수령 과정을 거쳤다라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렸죠. 특히 SFA 반도체는 121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텔레칩스는 14,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좀 전략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오픈 채팅방, 메신저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에 그 메신저 키시고요. 위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요.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들어오시면요. 계속해서 내일 삼성전자 이 관련한 포럼 관련해서도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 올려주시고요. 또 개장 전에 시황과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다 시청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좀 연결이 되지 못했던 상담들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전화 상담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아남전자요. 아남전자요.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예, 3,150원에 30%예요. 네, 아남전자 3,150원에 30%. 손실 보고 계세요. 네. 네,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네.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아남전자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그냥 삼성전자에 뭐 제공하는 제품을 한다는 얘기만 그렇죠. 이것도 테마성의 흐름들, 비메모리 쪽 관련해갖고 막 잠깐, 아주 잠깐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어머니. 네네. 이 방송 계속 시청하셨어요? 예, 가끔 가다 봐요. 가끔이죠, 어머니? 가끔. 예. 자주 보셨어야지. 예. 아남전자는 테마성 흐름이에요, 어머니. 네, 원금까지 올까요?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머니. 네. 원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네. 원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들 어머님이 중요시하게 안 지켰어요.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왜 올라가는지 올라갈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머님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덥석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확인도 안 하시고. 네. 그죠? 네. 이거 실적 완전 안 나와요. 꽝이에요? 꽝! 당첨도 아니고 꽝이에요, 이거 꽝! 그냥. 미치겠네. 작년에 120억 적자 났어요. 올해는요? 올해도 일단은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큰 폭의 성장은 없어요. 어머니. 다행인 게 그나마 흑자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예. 일단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작년에 적자가 났지만 올해 흑자로 돌아서는 거, 그건 일단 희망적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아마도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오니까 네. 약 한 2,8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 제발 그랬으면. 응? 제발 그 정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한 2,700원대에서 2,800원 원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거니까 예. 그때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어머니. 네네. 아니면 전화를 다시 주셔도 좋고. 시간 많이 걸릴 거죠. 시간이요? 네. 제가 그거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막 고맙습니다. 몇 개월 막 이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입니다. 1620번님이 보내주신 DR잼 살펴볼게요. 매수가 6,51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의료 장비 쪽이라고 나오는데요. 언제 들어가셨는지 일단 문자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수익은 보고 계신데 앞으로가 궁금해서 당연히 연락을 주셨겠죠? 그렇겠죠. 네. 일단 DR잼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18년도 11월 달에 좀 상장을 했던 기업인데, 저점을 8월 달에 깨고 내렸어요. 그러면 작년에 11월 달에 했으니까 1년 지났을 때 보유예수 이 부분도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6,510원에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거 바닥권역에 있어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적당히 그냥 기술적 반등 보시고 일단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7,000원대 중반 요 정도 오게 되면 요 자리 때 7,500원에서 뭐 7,000원대 중반에서 8,000원 요 사이 때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DR잼 같은 경우도 신주 상장, 작년 말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 신뢰를 하기에 조금 부족해요. 사실 이 기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보는데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만들고 뭐 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게 이 얘기가 나온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뭐 전 세계 80여 개국에 136개의 딜러십을 확보하고 있고 그럼 뭐 하는데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은 전 못 믿는다. 일단 회사를 가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지금 방송 자리에서 이 방송에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헤치기는 시간이 좀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7,000원 중반대, 중후반대에서 8,000원 연저리에서는 챙기면서 보자. 그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좀 살펴볼게요. 5632번님이 보내주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1,049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예, 펜스타 엔터. 옛날 회사가 헤스본이라는 기업인데요. 저는 이런 엔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도 실적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 1,049원이에요. 요즘 엔터주들 안 좋죠? 컨텐츠 쪽도 안 좋고요. 그죠? 펜스타 엔터에 뭐 어떤 연예인들이 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엔터주들의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SM, CNC, JYP 엔터, YG 엔터 아주 그냥 죽어나가고 있죠. YG 플러스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펜스타 이쪽은 그나마 적게 빠진 그런 사항들인데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일단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을 좀 선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이 빠지지도 않고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거래량 자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 빠졌어요. 그럼 얘가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한 번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한 960원? 960원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보유해 보시고 한 1,3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이거는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 나오고 있는 이때 바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짜 나가실 때가 아닐까 싶어요. 시장 어떻게 가면 좋을지 오후장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톡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요.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지금 시장 반등 이용한 시장 대응 전략 잘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